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거나 또 쿠팡 파트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혹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을 만들거나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시작을 했는데 전혀 감이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죠.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 부업으로 수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해 오시던 분들과 또 제휴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이제 블로그의 최적화와 상위 노출을 위한 내용들, 그리고 블로그의 검색 누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검색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초보자분들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구독자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기술의 내용들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제공해 드렸던 그 영상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열정하고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또 댓글의 응원 속에서도 제가 또 많이 힘이 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먼저 목표와 전략적 기획, 말은 좀 거창하지만 목표와 기획이 뚜렷한 상태에서 그것이 수익 자동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보이는 현상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벌었대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 마음이 쏠려서 이제 현상만을 쫓아가는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과정과 결과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영상은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하는 일반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월 30에서 5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노력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100만 원 이상도 우리 일반인들도 과연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었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편, 2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법을 위해서 첫 발걸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하는 것들을 먼저 추천을 해드렸죠. 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를 좀 비교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할지 티스토리 블로그로 시작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내용 안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채널을 이제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쿠팡 파트너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쿠팡 파트너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겠죠.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검색량이 네이버에서 발생되고 있죠. 네이버의 검색은 국내 포털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데이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실질적으로 검색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색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작성한 블로그의 글이 나에게도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의 검색 결과의 유입은 물론 네이버에서도 티스토리 블로그의 내용들이 검색되기도 하지만, 네이버는 네이버의 UGC 검색 결과 위주의 데이터 값들을 노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모바일에서 뷰 탭에 있는 네이버, 카페, 기타 되게 다양한 네이버 안에서의 서비스들이 먼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로는 방문자 수 확보라든지 그리고 조회수 확보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만 운영하면 성장이 그만큼 빠르다는 편이죠.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의 광고 시스템 애드포스트 단가는 상당히 좀 많이 낮고요. 티스토리 블로그의 애드센스 광고에 비하면 광고 수익이 낮기 때문에 티스토리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검색 누락에 관계된 거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최적화, 상위 노출에 관계된 것,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던 다른 영상들도 쭉 보시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더욱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고요. 또 그 단계로 또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에서 실질적으로 광고 설정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블로그가, 즉 티스토리 블로그가 구글의 애드센스에 승인만 난다 하면 그 광고를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블로그의 글들이 상당히 검색 기반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그렇게 그만큼 검색량도 많아지면서 조회수도 많아질 경우에, 그리고 포스팅의 내용도 퀄리티가 있어서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류 시간까지 늘린다면은 글 안에 담겨있는 많은 광고들을 클릭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애드센스를 정말 잘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광고 수익이 100만원, 150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글로는 얼마를 벌어갈 수 있대, 네이버 블로그는 얼마를 벌어갈 수 있대,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내가 지금 투자과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 건데,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단이라든지 기자단을 통해서 또 사실은 부수익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말 그대로 어떤 장소나 혹은 서비스나 혹은 제품이나 상품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거를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은 이 체험단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은 블로그 지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단이라든지 기자단, 그리고 되게 다양한 협찬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블로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실질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상당히 높으면서 각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협찬들을 받으면서 블로그를 또 재미있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포스팅 내의 글 속에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얻어가는 수익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 두 블로그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을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0년 3월부터 5월, 7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번 네이버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면서 실질적으로 검색의 최적화 부분들, 그리고 알고리즘이 블로그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알고리즘이 노력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구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계속 다루었던 다양한 검색 누락들, 나의 글들이 다양한 이유로 검색이 누락이 돼서 우리들이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알고리즘의 오해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쓴 글이 정말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지나치게 또 홍보적, 지나치게 아니더라도 상업성과 홍보성을 띠지도 않았는데 알고리즘이 내가 쓰는 글의 패턴을 오해해서 이것을 이제 문제 있는 포스팅 글로 생각해서 누락을 시켜버린다든지 노출 제한을 시켜버린다든지 웹사이트로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뿐만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할 블로그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블로그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화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와 함께 SNS 활동을 하나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광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
페이지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쿠팡 파트너스의 수수료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작성할 때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쿠팡 파트너스를 달았을 때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클릭하고 쿠팡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해야지 여러분들에게 3%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TV를 포스팅하고 그 포스팅한 글 내용 속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았을 때 그 링크를 클릭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론은 상당히 쉽지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 글이 결국 쿠팡 파트너스로 계속 넘어가는 글들이 많다. 그러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 글은 정보성 글이나 자연스러운 경험의 글이 아니라 홍보, 광고, 상업적인 글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글을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 나오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글을 써도 사실 그냥 시간만 허비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소비하지 않게 글을 써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쿠팡 글들만 적는다든지 혹은 쿠팡으로 넘어가는 링크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든지 그리고 그 글을 네이버 서비스에 맞게 쓴다고 썼는데 어떤 글의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이 바뀐 알고리즘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본문 안에 링크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본문 안에 링크를 3개 미만으로 할 것을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상 중에 대부분은 블로그 지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마다 나타난 현상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 지수에 맞게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그 다음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 영상 속에 이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고 따라 하시는 영상들도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